안녕하세요. 김요한TV의 김요한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장 나쁜 독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나쁜 독서 습관. 독서를 하는데 가장 나쁜 독서 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독서 습관은 첫 번째, 단순히 교양을 쌓기 위해 또는 남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그리고 가장 나쁜 건 정신이 좀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느긋하게 책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교양을 쌓기 위해 또는 남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또는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로 느긋하게 책 읽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을 좀먹는 낭비이며 가장 나쁜 독서 습관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나쁜 독서 습관을 강조한 사람은 사실 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대표적인 인물은 서양에는 헤르만 헤세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책 읽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쓴 책을 여러분들이 대충 읽어보지 않고 제대로 독서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정확한 메시지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독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똑같은 책을 읽었다고 해도 책을 쓴 저자의 정확한 메시지를 모른 채 도둑이 담을 넘듯이 성급하게 조급하게 독서하는 것,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도능독이라고 했죠. 도능독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낮은 독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기술, 독서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독서의 나쁜 습관에 대해서 또 강조했던 인물을 우리는 조선의 선비들 중에서 찾을 수 있겠죠. 물론 조선의 선비들은 대부분이 공부를 할 때, 독서를 할 때 몸의 자세와 정신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중에서도 한 분을 제가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다산청양 선생님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쓴 책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를 독서법 전문가, 책쓰기 전문가, 물론 대한민국의 수법책을 10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지만 그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퀀텀 독서법, 초수 독서법, 초시 독서법, 이 세 권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책쓰기 책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들이 뭐 7주 만에 작가 되기 또는 김병환의 책쓰기 혁명, 저기 없네요. 저기 있네요. 책쓰기 혁명. 그리고 퀀텀 책쓰기, 뭐 이런 책쓰기 책들이 있는데 독서법과 책쓰기 책들만 쓴 게 아니에요. 독서법 책과 책쓰기 책은 한 10권에서 20권 정도가 되고 나머지 그러면 60권의 책들은 독서법과 책쓰기 책과 상관없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특히 공부법에 대한 공부법에 대한 책도 뭐 따지고 보면 한 5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들은 분야를 굉장히 많이 뛰어넘는다는 것,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썼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다독의 힘이죠. 자, 7년 전에 나와서 조금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선비들의 평생공부법이라는 책이죠. 이 선비들의 평생공부법이라는 책들은 우리 선조들의 조선시대 14명의 공부 천재들의 공부의 방법, 공부의 자세, 공부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그 14분의 조선 선비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모습, 공부에 대한 자세, 공부를 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쓴 유일한 책이에요. 조선 선비들의 어떤 자서전이나 전기나 어떤 삶을 다룬 책들은 많지만
이 조선 선비들의 자랑스러운 우리 선비들의 공부법과 공부의 자세, 공부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쓴 책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유익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근데 지금 아쉽게도 출간된 지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판이죠. 이미 다 팔렸어요. 품절, 절판 다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비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구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품절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44페이지에 보면 다산 정양훈 선생님은 공부할 때, 독서할 때 이 어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를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서재의 이름을 삼사라고 불렀어요. 삼사. 자, 이 삼사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의미해요. 난폭하고 태만함을 멀리하는 거. 여러분 독서할 때 너무 이렇게 태만한 자세로 독서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루하고 천박함을 멀리하는 거. 자, 다산 정양 선생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를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하면 자신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공부도 망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독서도 마찬가지로 독서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독서를 한다? 그거는 책도 망하는 거고 책에 대한 모독이고요. 자신도 망하고요. 물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물론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좀 굉장히 클래스가 달랐어요. 굉장히. 자, 세 번째, 3사의 세 번째는 진실을 가깝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해요. 책을 읽었는데 지식만 많아지는 것. 그래서 똑똑하기만 하고 말만 잘하는 것은 하나도 소용없어요. 책을 읽어서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을 더 높이고 좀 더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때 그 어떤 사람한테도 영향을 못 줬지만 지금은 제가 5,000명을 독서법을 가르치면서 그분들의 의식에 조금이라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의식을 깨우쳐주고 의식을 약간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독서법 수업과 책쓰기 수업은 계속되었다는 거죠. 저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연구원으로 또 식스시그마 전문가로 11년 동안 삼성맨이었는데요. 팀장도 했고 우리 부서에 보면 일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좀 안타깝지만 일을 못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과 일을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확실하게 나누어져요. 일을 잘하는 친구들, 어디 가나 일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첫 번째, 일을 굉장히 빨리 한다는 거죠. 일을 굉장히 빨리 하면서도 제대로 정확히 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 동료들을 잘 보십시오. 자, 일을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일을 하나 시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도 제대로 못해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한 권 읽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책을 빠르게 읽고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독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독서의 기술은 반드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한 만큼 독서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입니다. 수영을 배우듯 스킬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수영이나 스킬을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지 않고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언제 차이가 나냐면 전문가한테 배운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배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갈수록 실력이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평생. 그런데 혼자 독학한 사람은 빨리 배우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정체가 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 코치, 보이스 코칭도 있잖아요. 보이스 코칭. 오디션에 보면, 또는 심지어 춤 코치도 있고요. 심지어 뭐 스피치 코치도 있듯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독서법 또는 책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고 책쓰기 코치가 없다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죠. 자, 독서를 통해서 지식만 많아지는 독서가 아닌 인생이 실제로 바뀌는 그런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 독서를 하십시오. 그런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양과 질, 그리고 시간. 저는 분명히 이 세 가지를 독서법 전문가로서 분명히 강조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과 질, 두 개 다 중요하죠. 두 개 다 하셔야 되죠. 양이 없이 질만 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해요. 많은 양의 책도 읽어야 되고요. 제대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100년 동안 5,000권의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인생이 안 바뀌죠. 하지만 만약에 뭐 3년 동안, 5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었다. 인생이 바뀝니다. 왜? 시간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에서 인생이 바뀌는 세 가지 요소. 시간이라는 개념을 제가 처음으로 넣은 독서법 전문가죠. 자, 그래서 양과 질,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지금 황금 연휴죠. 하지만 뭐 이리저리 놀러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독서도, 책쓰기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황금 연휴 때 독서하기, 책쓰기가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작가님 시간이 없어 제가 독서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황금 연휴 때 이럴 때 독서하지요. 왜 안 합니까? 이럴 때 또 놀러 다니고 다 놀고 그 다음에 독서하시려고요? 황금 연휴 때 독서하시고 또 책쓰기도 하세요. 작가님 제가 시간이 없어 책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황금 연휴 때 책을 안 쓰면 여러분도 언제 책을 쓰시려고 그래요? 뭐 코로나라서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가장 심했을 때 2월달, 3월달에도요. 김배환 칼리지 책쓰기 수업과 독서법 수업에 오시면 김배환 칼리지 책쓰기 수업과 독서법 수업에는 변함없이 여전히 꾸준히 독서법 수업과 책쓰기 수업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되었고요. 단 한 명도 책쓰기 수업과 독서법 수업을 통해서 코로나에 걸리고 확진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왜? 제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김배환 칼리지의 독서법 수업과 책쓰기 수업은 변명이나 핑계가 필요 없어요. 2015년 메르스 때도 변함없이 꾸준히 우부만리처럼 소처럼요 꾸준히 해갔던 거죠. 김명환 작가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 중에 제일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소처럼 비전하게 다른 분야에 한눈 안 팔고 계속 책쓰기 수업과 독서법 수업을 미전하게 꾸준히 소처럼요. 죄송합니다. 소처럼 계속 해왔고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뭐 저게 돈이 된다고 하면 저거 하고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이거 하고 이것저것 계속 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돈이 된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는 독서법을 개척해서 독서법 수업을 7년 동안 5,000명 대한민국 성인들한테 5,000명을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제발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자기가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자기가 열정을 가진 분야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5년 후, 10년 후에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쫓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 연휴에 책쓰기, 독서법 정말 멈추지 마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